자, 체포와 감금죄입니다. 1번.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했습니다. 자, 감금이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되었다. 그럼 흡수가 됩니까? 아니죠. 강간이나 강도할 때 늘 언제나 감금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박이 사용됐을 때는 협박은 감금죄의 흡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감금죄 1죄만 됩니다. 동그라미. 중체포 감금죄는 구체적 위헌범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위험이 발생해야 된다는 말 틀렸고, 구성요건 요소가 가혹한 행위는 구성요건 요소인 건 맞는데 생명신체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했으면 유인죄가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불법 감금하면 감금죄가 됩니다. 그래서 유인죄 하나, 감금죄 하나 각각 성립하기 때문에 경합범이 됩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습니다. 그쵸?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협박행위는 감금죄의 흡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틀렸고, 2번 감금이 강간죄의 수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죠. 그쵸? 별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 행위라면 상사항적 경합이 된다. 우리 총론 시간에 조개트럭 사건 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틀렸고, 자, 3번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됐대요. 뭐가 계속됐대요? 감금이 계속됐대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났다 했으니까 요 지금 색깔 칠한 부분은 강도상해죄 1죄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감금이 계속됐다고 했으니까 감금은 계속범이잖아요. 그래서 감금죄 1죄가 됩니다. 그래서 강도상해죄 하나 있고 감금죄가 그 후에 계속되었기 때문에 또 1죄가 있고 그래서 행위도 각각 있어서 경합범이 됩니다. 실체적 경합이다. 동그라미. 중체포 감금죄는 구체적 위헌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헌 발생 틀렸죠. 자, 문제 3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본 풀었죠? 여기서 풀었잖아. 2번에 3번 문제입니다. 자, 가보시면 자, 돈을 뺏었고 상해를 가한 뒤 이게 뭡니까? 강도상해죄가 되죠. 그리고 감금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감금이 스탑됩니다. 그랬을 때 감금죄 하나, 강도상해죄 하나 행위가 각각 있어서 경합범이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자, 2번 가볼게요. 자, 체포죄에서 체포수단 방법은 불문한다. 맞아요. 그리고 체포죄의 고의로서 여기까지 맞아요. 체포죄의 고의로서 타인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체포죄는 착수가 됩니다. 착수.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가 됩니다. 체포죄 미수가 되는 거죠. 자, 3번 풀었죠. 유인한 자가 계속해서 불법 감금했을 때는 두 가지 죄 모두 성립하고 경합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감금죄도 되고 유인죄도 되고 경합범입니다. 자, 강제로 태운 뒤에 운전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감금죄와 상해죄 실체 경합범이 됩니까? 보세요.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잖아요. 운전했잖아요. 이것이 감금이잖아요. 그리고 이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게 되면 여성이 이 강제로 태운 차에서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해 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 가중범이 됩니다. 그래서 상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뭐로 바꿔야 돼요? 감금 치상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됐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이건 뭐가 틀렸어요? 자, 일단 강간 미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강간 미수죄가 되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팬티바람으로 쫓아나왔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팔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해서 이를 뿌리셨다. 체포죄 기수가 됩니까? 착수죠, 착수.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수가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체포죄의 고의로서 타인의 신체적 활동에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 그때가 바로 뭡니까? 그때가 여기 나와 있는
팬티 파람으로 쫓아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실행에 착수가 되는 거예요. 자, 신체의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까지는 없죠. 따라서 생활의 자유가 일정한 부분 허용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감금이 된다는 부분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의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럼 퇴원 요청이 있으면 퇴원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방치했기 때문에 감금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어머니 의뢰 및 승낙이 있었고 감호를 위해서 야간에 한해서만 시정하였다는 거죠. 그것도 3일간 시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왜냐하면 주야간 24시간 감금한 것도 아니고 야간에 한해서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보호자의 의뢰와 승낙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 기간이 뭐 일주일 열흘까지 간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한해서만 그랬다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의사의 진찰도 없이 원무과장에게 부탁하여 강제로 입원시켰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퇴원을 조건으로 해서 그 부동산 이전 요구에 응하였다고 한다면 공갈죄가 된다고 하죠. 공갈죄가 됩니다. 자, 근데 상경이 된다?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지금 강제 입원이 먼저잖아요. 강제 입원이 이게 감금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이 남편인데요. 이제 피고는 아내고요. 이 남편은 정신병원에 감금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 병원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두 달 되더라도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와이프가 이제 이 감금된 이 남편을 찾으러 만나서 면회 요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요청할 때 뭐 그 땅 부동산 있는 거 나 앞으로 이전해 달라는 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니까 눈치가 그 부동산 이 자기 앞으로 넘겨주지 아니하면 이 아내는 퇴원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 퇴원을 조건으로 그 부동산 이전 요구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갈죄로 보는 거죠. 그래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렇죠?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재산 부동산의 이전 요구에 응하였고 부동산을 뺏어갔다고 한다면 공갈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감금이 먼저 있고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 경합범이지 상상적 경합범 하면 틀립니다. X. 정답은요. 지금 틀린 것은 그랬잖아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정신병자도 객체가 된다는 판례가 있죠? 틀렸습니다. X. 정답은 1번입니다. 영아가 될까? 이 영아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주 꼬맹이겠죠. 꼬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판례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아에 관련된 판례는 없습니다. 근데 정신병자는 판례가 있어요. 정신병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틀린 것은 1번이죠. 자, 공포시입니다. 그쵸? 밖으로 못 나갔다 했을 때 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협박을 수단으로 감금하였다고 한다면 감금죄만 된다는 것이 판례죠. 협박죄는 여기에 흡수가 됩니다. 관련된 판례 앞에서 봤습니다. 자, 4번.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특정한 구역에서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히 곤란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 그쵸? 심리적, 무형적 장애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 얘가 바로 왜 나와 있는 공포심입니다. 정답은 1번. 자, 문제 6번 갑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차량에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 자체가 감금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그 다음 감금이 강도상해의 범행의 수단이 되고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경합범이다. 말씀드렸어요. 동그라미. 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면 구속시키겠다라고 해서 법정에 지금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강요인 거지 체포죄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판례는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다수설이 그렇게 봐요. 다수설이 강요죄로 봅니다.
자유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체포죄를 범했을 때 형법상 가중처벌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다중 또는 단체나 다중의 이익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고 하는 특수체포감금죄가 이게 이제 특수체포감금죄라고 하는 건데 이 조항이 형법에 있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CF 하시고 특수 유기죄 이건 없죠. 이건 형법에 없어요. 특수체포감금죄는 있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7번 가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풀었잖아. 1번. 그치? 돈을 뺏었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여기까지가 강도상해죄가 되고 계속해서 감금행위가 진행되었잖아요. 감금죄가 될 것이고 각각 행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범위 된다는 것입니다. 상경이 아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풀었고요. 3번도 풀었죠. 공포심 풀었습니다. 감금죄가 됩니다. 이것도 풀었죠.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되었을 때 별죄, 즉 여기서 별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기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뭐야? 특수유기죄잖아. 그치? 이게 있냐고 없냐고. 앞에서 뭐라고 했죠? 제가 필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없다고요. 그쵸? 특수유기죄가 형법에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읽어보세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등이 있는데 특수유기가 없어요. 그쵸? 이게 없다. 틀렸다고요. 자, 약주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두고 있지 않다. 있어 없어?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맞아요. 자, 여기서 해설 가볼게요.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서는 살, 상, 그 다음 폭, 그 다음에 유, 학, 체포감금, 협박.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살상과 폭행을 배우려고 유학을 갔다. 유학을 가서 체포감금 당하고 협박당했다. 이게 답니다. 그 외의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약주죄가 있어 없어요? 약주죄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됐고 중체포감금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 아니죠. 그치? 위험범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도 아니죠. 결합범일 뿐입니다. 자, 리을번은 풀었잖아요. 실제 경합범위지 상상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네요. 또 나왔네. 중체포감금죄는 위험 발생이 아니고 결과적 가중범도 아닙니다. 자, 해방 감경 규정, 즉 인지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약추인죄 있어 없어요? 약추인죄 있죠. 인신매매죄 있어 없어? 있죠. 인질강요도 있고요. 인질상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감금죄는 해방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주거침입죄는 미수를 처벌을 하죠. 퇴거불응죄도 마찬가지고.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자, 그래서 법조문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해설 참조하시고 이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보도록 할게요. 약추인죄가 없다고요. 약추인죄가. 그리고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 법에게서 두 번째 점이 여기 재산죄 파트라 그랬죠? 그래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장물이 있어요.
없는 거. 횡령, 배임, 손괴, 권리행사 방해. 이건 없어요. 그런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횡령, 배임, 손권이가 횡령, 배임했다.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규정된 죄들은 모두 2분의 1 가중인데 여기 강도하고 작물하고 도박죄는 2분의 1 가중이 아니라 형량을 따로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